네, 안녕하십니까. 2주차 1차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주차에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요. 자, 우리 전표회계 실무의 교과목의 개요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먼저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업을 둘러싼 정보 이용자들 외부와 내부로 구분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해관계자라고도 합니다. 외부 이해관계자, 내부 이해관계자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주주와 투자가가 있었고, 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 금융기관, 그 다음에 정부의 경제정책 수리, 과세당국, 세금 매개입니다. 소비자단체 ES에 관심이 있고, 환경오염에도 관심이 있죠. 시민단체, 기부금 같은 것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을 둘러싼 외부 이해관계자 집단은 무수히 많다고 했습니다. 무수히 많고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는 주로 경영자가 됩니다. 경영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경영 의사 결정을. 그 다음에 종업원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고 내부 이해관계자는 주된 정보 이용자가 경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에게 우리는 정보를 줘야 됩니다. 정보를 줘야 되는데 어떤 정보를 준다고요? 회계라는 정보를 주게 됩니다. 회계라는 정보를 주게 되고, 여러분은 자, 지금 아마 2년 동안은 이 회계라는 정보를 산출하게 될 겁니다. 산출을 하고 나중에 관리 회계 같은 것들 배울 때는 이 회계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먼저 이 회계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일반인들이 읽는 재무제표 보는 법, 뭐 이런 책들이 서점에 가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났을 때 이런 책들을 한 권 구입해서 공부,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읽어 보시는 게 회계 실력을 높이는 지름길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회계라는 정보를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회계를 정의 내렸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정보 이용자가 여기서 내부도 될 수 있고 외부도 될 수 있겠지만,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하는 데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제적 사건, 거래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자, 분류 요거 뭐 못 하셔도 되고, 요약해서 전달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회계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의 목적은 주로 유용한 정보 제공에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유용한 정보 제공, 유용한 정보 제공입니다. 그리고 회계의 역할은 정보이다. 기업 경영의 언어다. 서비스의 활동이다.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라고 자, 우리가 역할을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회계의 역할을 조금 더 이제 어렵게 설명을 하며 봅시다. 회계의 역할은 회계의 역할을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 정보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그 다음에 서비스 활동이다, 기업 경영의 언어다고 했는데, 회계에서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 두 개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도 주주도 요들 예를 든다면 내가 가진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영자도 기업의 어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즉 경제적 자원이라 합니다. 경제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회계라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 경제적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회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역할을 한다. 이거 회계 역할이 여기까지 가면 아마 중급 회계쯤 가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런 그 정보 이용자들의 어떤 욕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있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삼성전자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 주주라고 했죠. 즉 주주 중에서 주주가 기업의 경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습니다. 맡겼죠, 그죠? 수탁 책임에 관한. 그러니까 경영자는 주주가 자기에게 책임을 맡겼죠. 수탁 받을 숫자입니다. 수탁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경영에 관한 책임을 받았죠. 주주가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겼죠. 맡겼다, 위탁, 받았다, 수탁. 자, 그러니까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를 위한 내가 이렇게 경영에 관한 책임을 받아서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 회계는 이렇게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제적 사건을 식별, 측정, 분류, 요약해서 전달했죠. 그죠? 전달하면서 경제적 자원을 전달함으로써 역할이 아까 정보다, 서비스 활동이다, 기업 경영의 언어다 등등등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고 경영자가 자기가 맡은 책임을 내가 잘 경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경영자는 뭡니까? 내가 이익을 많이 내어서 주주에게 뭘 많이 주면 됩니까? 배당금도 많이 주고 주가가 올라서 단기 차익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한다고 해야 되죠. 그래야지 어떻게 갑니까? 경영자는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경영을 계속 내가 사장의 그 책임을 계속 맡을 수 있겠죠. 잘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갖다가 보고할 수 있는 수단이 결국은 회계입니다. 결국 그러면 회계는 뭐다? 회계는 내가 결국은 우리가 가만히 그냥 상식적으로 보신다면 회계는 내가 자산, 한글로 쓸게요. 자산, 부채, 자본이 지금 우리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가 자산이 이렇게 올라갔고 부채가 이렇게 내려갔고 그래서 자본이 이렇게 자꾸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이 이렇게 돼서 내가 이익이 이만큼 났으면 이익이 많이 결국은 이익이 많이 나면 뭐가 올라간다?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죠. 즉 이익이 많아진다면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죠. 결국은 주주가 기업을 경영하라고 위탁했죠. 위탁했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수탁받았다는 얘기는 기업을 경영을 잘 해서 어떻게 기업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다른 말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뭐 해야 된다? 이익을 남기고 재무 구조가 건전하게 돼야 되죠. 재무 구조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얘기한다? 이걸 일일이 말로 얘기할 수 없고 회계라는 정보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계가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는데 이거 여러분 지금 회계 원리에서는 이까지는 못 오셔도 되는데 쭉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거는 조금 어려운 축에 속하지만 한번 같이 연결해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를 위한 수단이 회계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앞부분에
앞장에 나오는 부분은 주로 회계 역할이 뭐냐 하면 보통 FAT 2급, FAT 1급, 그 다음에 TAT 2급 정도, 그 정도에서 시험에 나오고 그 이상에 가면은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제가 출제되는 유형도 가끔씩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다는 건 이해되시죠? 그죠? 네.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지금 우리는 회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거 요즘은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아마 나이 아주 드신 분들이 여러분 보고 북이 배우고 있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때는 이 북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보고 갑니다. 북이는 이렇게 여기에 장부 부자입니다. 그냥 옛날 상식을 그냥 옛날 거 한번 듣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요건 기록할 기자죠.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나이 드신 분들 북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북이는 장부 기록의 준말입니다. 장부 기록을 줄였는 말이 북인데 그래서 이 북이의 정의는 거래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사건을 기록, 계산, 정리하는 하나의 아트로서 기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록하는 것까지가 북입니다. 북인데 요 기록하는 데다가 북이라는 기록하는 데다가 뭐가 붙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붙는 게 뭐다? 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이라는 용어가 뭐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겠죠. 북이는 그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북이라고 하고 아마 우리 중간중간에 북이한다 이런 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용어만 익히고 갑니다. 북이에다가 정보 제공이 포함된 게 회계다. 즉 북이 장부에 기록해서 전달의 기능이 포함된 게 회계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정도만 한번 듣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듣고 가는 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 과거 최근에도 문제 내는 사람,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한번 들었기 때문에 절대 안 틀립니다. 회계는 부기에다가 장부상 기록하는 데다가 정보 제공, 전달의 기능이 더 있는 것이 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회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요. 우리가 기업의 형태를 가만히 보면 물건을 사와서 판매하는 판매기업과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제조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기업은 우리가 비즈니스 컴퍼니다 하고 이걸 뭐 일본식 용어로는 상기업 이런 용어 쓰는데 그냥 듣고만 넘어갑니다. 제조기업, 매뉴팩처링 컴퍼니에서 일본식 용어도 공기업, 뭐 이런 용어를 썼는데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은 가만히 보면 물건을 그냥 단순히 사와서 판매하는 회사와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 자, 판매 기업은 자금을 투하해서 구매를 해서 상품을 사가 와서 판매 활동을 거쳐서 자금을 회수합니다. 자, 볼게요. 내가 500원을 들여서 상품을 사와서 700원의 물건을 팔았다. 그럼 얼마 이익이 남는다? 200원이죠. 그죠? 이게 판매 기업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물건을 사가 와서 500원 사와서 700원에 팔았다. 자, 요게 700원이 뭐가 됩니까? 매출액이 되고 요게 뭐가 됩니까? 500원이 매출액에 대한 원가가 되죠. 매출 원가가 되고 이 200원이 이익이 될 겁니다. 그죠? 매출 이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하면 제일 큰 수익원이 매출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죠. 이익원이. 그럼 매출 이익 요거 외에 그 다음에 급여도 주고 뭐 다른 비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익을 계산하는 게 판매기업의 회계입니다. 이걸 처리하는 회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생각해 두세요. 재무회계라고. 재무회계.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면 되는데 단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생닭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봅시다. 생닭을. 근데 생닭이 들어올 때마다 단가 다 틀립니다. 자, 아침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500원치가 생닭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축구를 하는 날입니다. 축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통닭 만들어 파는 회사에서 우리 생닭을 많이 사갈 것 같습니다. 모자리니까 우리가 700원을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그럼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얼마? 네. 1200원치를 판매할 수가 있죠. 근데 판매할 때마다 막 내가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앞치마에 보니까 15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팔았는 금액이. 매출액이 팔았는 금액이 1500원입니다. 그러면 원가를 알아야 되잖아. 원가가 얼마냐는 얘기죠. 어떻게 계산하게 하면 되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내가 얼마치를 팔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적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300원치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얼마치 팔았습니까? 네, 계산됩니까? 네, 900원, 900원치를 팔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매출액은 1,500원이고, 우리가 900원치를 팔았구나 하는 매출 원가가 900원. 그러면 600원이 매출 이익이죠.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 원가를 계산해야지 그 다음에 급여라든가 이런 거 쭉 줘서 뭘 계산한다? 이익. 자, 그냥 듣고 이제 하나씩 용어가 조금 어렵더라도 자꾸 이야기할게요. 단기 순이익이 계산이 될 거다는 얘기죠. 이게 판매기업의 회계고, 제조기업의 회계는 판매기업의 회계에 하나가 더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활동? 만들어서 팔겠다. 제조해서 팔겠다는 얘기죠. 자금을 투하해서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는데 뭘 구매한다? 재료와 노무와 경비 등을 구매를 하고 제조를 해서 자금을 회수합니다. 판매를 해서 자금을 회수합니다. 500원치 투입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700원에 팔았다. 500원이 다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갔다면 이익은 200원이죠. 근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갔느냐는 얘기죠. 자, 우리 학교에 이 탁자가 있다면 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도 더 들어가야 되고 사람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기타 다른 잡다한 경비들이 투입돼서 이 우리 책상을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갔는가가 나와야지 뭘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행위, 즉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한다? 원가 회계라고 합니다. 원가 회계, 원가 회계. 그러니까 이 재무 회계가 이제 나중에 구분을 해드릴게요. 재무 회계보다는 이 제조기업의 즉 판매기업의 회계보다는 제조기업의 회계가 더 복잡하겠죠. 왜냐 원가 회계를 계산하는 한 단계가 다 있으니까. 자, 되시겠죠? 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회계 종류는 판매기업의 회계와 제조기업의 회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한 5분 정도 생각을 해 보십니다. 자, 우리가 판매기업의 회계냐, 제조기업의 회계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회계 종류. 자, 이것도 뭐 듣고 가셔도 됩니다. 요즘은 뭐 이런 문제 잘 안 나오니까요. 기록 방법이 단식 회계는 단순할 단자를 씁니다. 단식, 단순하게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회계, 이용 주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는 단식 회계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씁니까? 용돈 출납장 같은 게 단식이죠. 그죠? 날짜, 적요. 뭐 적요라고 하면 어렵다. 내용. 이제 적요입니다. 그죠? 내용, 입금, 출금, 잔액. 그죠? 그러니까 단식에는 단순한 금전상의 수익과 지출 혹은 채권 받을 돈, 채무, 줄 돈, 채권 받을 돈, 채무, 줄 돈,
단순한 금전상의 수익과 지출이나 채권 채무의 변동관계를 단순하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단식회계라고 합니다. 학교, 사단, 재단, 종교단체, 가게 등인데 가게들 제외하고는 요즘은 대부분 복식회계를 합니다. 복식회계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원리 원칙? 복식회계의 원리에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배운다? 복식회계를 배웁니다. 복식회계.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복식회계의 원리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요거는 뒤에서 계속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회계는 뭐다? 복식회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는 대부분 복식회계를 합니다. 그래서 세무회계과의 취업처가 넓어지는 게 과거에는 단식회계는 누구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에 취업이 안 되는데 이제는 복식회계를 배우기 때문에 학교, 사단, 재단, 종교단체, 가게 다 취업 가능하죠. 요새는 유치원도 복식회계를 하게 되죠. 그만큼 이제 시장은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잠깐 1분 드릴게요. 야, 그리고 우리가 회계의 종류 마지막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회계의 종류 제일 중요한데 이해관계자 집단에 의한 회계입니다. 회계인데 우리가 기업을 둘러싸고 무수히 많은 외부 이해관계자,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었고 기업 내부에서 경영자가 경영 의사 결정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 정보 제공의 목적이 뭐냐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랍니다. 경영자의 경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재무회계는 이미 거래가 발생된 것을 식별하고 측정하고 분류하고 요약해서 전달합니다. 이미 거래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시점이 과거에 일어난 것들을 요약을 해서 어떤 형태로 요약한다? 재무제표의 형태로 요약해서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한다. 널리 알립니다. 전달을 해야 되죠. 널리 알리는 게 의무적입니다. 널리 알린다. 자, 기업이 어떤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는데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주장을 하죠. 자, 요게 공시입니다. 자, 의무적이고 이런 주장을 할 때, 이런 주장 회계 정보를 제공할 때, 자, 회계 정보를 제공할 때 뭔가 형식이 재무제표의 형식이 있고 뭐에 따라야 된다? 계획에 따라야 된다.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우리나라에서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측정 방법은 화폐로 측정합니다. 화폐로 측정하고 재무회계는 제가 얘기합니다. A 대 B는 C 대 D다. BC는 AD다. 즉 인적과학과의 관련성이 없습니다. 별로 재무회계는 수리적 개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회계는 경영의사결정이란 게 앞으로 어떻게 할까죠. 향후에 어떻게 할까. 그래서 미래지향적이 됩니다. 그리고 주된 보고 대상자는 경영자가 되고 관리에게는 화폐나 물량 단위로도 이루어집니다. 기계가 A라는 기계가 100개 생산했는데 B라는 기계로 대체할까? 200개 생산하는 걸로 바꿀까 말까? 즉 물량 단위로도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에게는 경영자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없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따를 필요도 없고 공시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관리에게는 뭐하다? 수리적 개념이나 인사관리, 생산관리, 즉 인적과학과의 인적학문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거래를 요약해서 전달합니다. 주로 누구에게?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화폐 단위도 측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재무제표의 형식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인정가액과의 관련성은 별로 없습니다. 관리에게는 경영자의 경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서 미래지향적 회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주된 보고 이해 대상자는 내부 이해관계자면서 화폐 단위나 물량 단위로 측정하고 계획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한 형식이었고 공시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접 학문과의 관련성은 매우 높습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아마 지금은 요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중급 회계 정도 가면 이게 더 관리 회계에서도 이거 나오고 원가 회계에서도 이거 나옵니다. 조금 요게 완벽하게 이해되면 용어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밖에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용어는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재무회계는 주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회계는 경영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서 출발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 2분 정도 보세요. 자,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회계 종류 중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회계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자, 판매 기업의 회계와 제조 기업의 회계, 단식 회계, 복식 회계 배웠고 정보 이용자가 외부 이해관계자냐 내부 이해관계자냐에 따라서 재무 회계, 관리 회계를 배우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재무 회계와 관리 회계입니다. 자, 요거 될 수 있는데도 반복해서 들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출발선은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입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누가 요구하는지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AAP를 따라서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그냥 공시를 합니다. 우리가 공시를 합니다. 보통 기업이 설립되면 정관이란 게 만들어집니다. 회칙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임 만들 때 회칙이 있듯이 정관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공시를 어떻게 하겠다. 어느 신문에 어떻게 공시하겠다, 뭐 어떤 방법으로 공시하겠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업에 관심 있는 집단은 어느 시점에 어떤 고 제시된 기간에 들어 그 신문이라든가 어떤 관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이게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또 다트라 해서 공시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기업의 정보가 공시되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들어가시면 정보를 알고자 하는 집단은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경영자에게 주된 정보를 제공하는 관리에게는 공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금 요거 이제 반복해서 들으세요. 자, 지금 우리가 대면 수업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여기서 지금 반복해서 수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업했던 것을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땅이 계속 다져지려면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잊어버리면 첫 번째 공부하면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걸리고 1시간 만에 잊어버릴 거. 두 번째 공부하면 20분 걸리고 그 다음에 이게 1시간이 3시간을 기억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1분 만에 공부하고 8씩 그리고 평생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 조금 아마 회계 처음 배울 때 힘들 수 있지만 잘 차근차근 잘 갑시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